함께 보시죠. 찜 목록에 굴뚝주가 없다고? 이게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반대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건설, 철강, 조선. 근데 건설은 실제로 수익률이 나쁜 편은 아닌데 오늘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희 전문가께서 직접 가지고 온 주제시죠? 네. 왜 이걸 가져오셨어요? 일단은 경기 회복주를 쓸 준비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돈을 찍어냈고, 자,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이 많이 내세워졌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원금도 많이 풀렸습니다. 사실은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이겠죠.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좀 놓쳐서 안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연일 나오는 게 있어요.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제일 좋지가 않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집중을 안 합니다. 왜냐? 워낙 주식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저번 주 주제였죠? 회사에서도 다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일단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른 시일 내에 경기가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유동성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금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조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까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경기 회복주, 실업률에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경기 부양책을 보시면요. 이 실업률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 과거로 되돌아봤을 때 이 경기 회복주의 가장 큰 모멘텀은 뭐였습니까? 바로 건설주였습니다. 건설과 화학 그리고 상사 관련주였죠. 역시나 수출과 더불어서 건설주는 어떻습니까? 가장 단시간에 실업률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과거 IMF 때도 그랬고요. 리먼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대규모로 국가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SOC 사업을 펼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실업률이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때에 마침 우리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칠 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또 때마침 어떻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한다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철도, GTX 사업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역시나 어디에 작용할 수 있다? 지금 타이밍상 지금 실업률을 감소시키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가장 좀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건설 우리가 땅 파고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사 관련주 중요하겠죠. 왜냐? 이 관련 부품들을 조달시켜야 되고요. 해외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입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사주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화학업종까지. 왜냐? 유가 그리고 지금 계속 천연에너지 이렇게 자원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사, 화학, 건설주를 중심 우리가 경기 회복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오늘 좀 이례적이에요. 자, 그동안 건설주 다 갔고요. 어떻게 많이 올라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요.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만만치 않은 상무급, 전무급 임원들이 다 왔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다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SPS가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수출에 필요한 재원, 부품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린주들까지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수소, 전기, 광물, 자원성 테마가 지금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얀마 오늘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났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 미얀마 인근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스전이라든가 또는 이런 광물 자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게 자원적으로도 계속해서 인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오늘 효성그룹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은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실적 오너 리스크 때문에 실적도 많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주가 많이 눌림 나왔는데 작년에 대형 중에서도 어떻게 큰 폭으로 상승 나온 그 그룹 중에서 효성그룹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액화 생산 수소 공장에 3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효성중공업, 효성 TNC가 이례적인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와 효성 같은 거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형과 더불어서 미래 자원을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굉장히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건설주라든가 다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필요한 정책은 모든가 다 우리가 피라미드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원은 필수적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요. 자원도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지켜보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경기 부양책. 여기서 이 글로벌 국가 경기 타깃책으로 뭐가 나올 것이다? 바로 건설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사주라든가 화학 업종들이 경기 회복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지금 상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사, 건설, 거기에 화학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오늘 주제가 찐 목록에 굴뚝주가 없다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오셨군요. 네. 거기다가 굴뚝주들의 반란, 이런 전통에 더하기 이제 새로운 소재, 신재생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또 명확하게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효성 그룹주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명쾌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종목을 그러면 가지고 오셨나요? 라운드 3에? 이건희 전문가님? 제가 금요일날 바이오 갖고 왔는데 반대로 포스코 그룹 갖고 왔었죠. 오늘은 반대입니다. 이제 오늘 타점 온것 같아서 오늘은 또 반대로 바이오를 갖고 왔다라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금요일에 네 그랬죠. 또 이때 점검을 해볼게요. 박지서 전문가님께서는 이들 종목, 이들 업종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근데 봐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 정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선택은요? 이제 건설쪽은 아마 지난 시간인가요? 아마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것 건설, 같고요. 예, 왜냐면 저희가 근데 사실은 뭐 좋게는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 건설업종이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놓고 보면 주간 거의 9%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종 중에서 지난주 하락세를 보일 때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죠. 근데 그중에 제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업종이 사실은 건설업종입니다. 한 주 동안 거의 뭐 9%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주 이미 다 내용은 뉴스는 알고 있었죠. 저희가 정부가 서울 비롯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종합 대책 말 그대로 이번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뭐 이번 정책이 아무래도 규제안보다는 저희가 공급 확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서울의 도심 개발을 비롯해서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3.5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업종을 비롯해서 후방산업이죠. 건자재, 예를 들어서 시멘트 업종, 이런 업종까지 고루 옹기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시고요. 일단 당장 오늘 주가 상승 GS건설, 현대건설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저희가 52조 고점이죠. 그 부분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다 10%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게 되면 저희가 조정기로 보는데 다 10%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건설업종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시멘트, 건자재, 건설 다 말 그대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건자재, 시멘트, 건설 다 강세를 보였고요. 중요한 게 또 이제 상사업종인데 상사업종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슈퍼 반도체 사이클처럼 반도체 업종의 슈퍼 사이클처럼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근본적으로 상승 속도가 지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가, 구리, 철광석 이런 어떤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 들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지금 상승장에 들어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원자재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전망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별로 엇갈리고 있는데 자원개발 사업을 비중을 늘려온 LG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외의 업종들은 좀 약간 흐름이 엇갈리고 있고요. 중요한 게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상사주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렇기 때문에 상사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경기 회복 모멘텀 속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6월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경기 민감주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당연히 한국 수출이 호조로 보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후에는 하반기에는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쪽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게 아마 시장에서 보실 때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하락이 나오다가도 조정은 짧고 상승이 이렇게 쉽게 나올까? 그리고 이런 강한 흐름을 보일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본적인 틀을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시장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으로 철저하게 편중해서 말 그대로 배분이 된 어떤 그런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 국가의 한국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부동산, 예금 너무 표준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산 배분에 큰 변화가 있는 흐름의 초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흐름 속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런 장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소형주의 매수가 아닌 대형 우량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예전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하루 매수 금액이 조 단위를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저희가 좀 꾸준히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도 말 그대로 상승 탄력이 둔화된, 현재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경기 민감주, 또 하반기는 좀 이런 그 상승 탄력이 강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둔화가 되고요. 이런 기술주들 뭐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좀 이런 바통을 이어받아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전략을 잘 세우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서 전문가께서 늘 조금 크게는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 하반기에는 좀 기술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경기 민감의 공통적인 좀 동의는 두 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포스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건희 전문가님.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효성그룹주. 이거는 이렇게 오르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지난주에 방송을 안 보셨나 봐요. 네. 이건희 전문가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했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고요. 또 포스코 엠텍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오늘 또 주제를 기가 막히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정리가 쫙 됐습니다. 경기 민감주, 대형 경기 민감주 사실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시청자분들께서 변동 요인은 이런 건 꼭 체크해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요, 가장 우리가 주식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냐면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다는 점. 즉,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저어야 된다고 상사주 입장에서는 지금 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그 강남 포스코타워 있었던 그 행사에서요. 그 수많은 임원들이 있던 그 행사에서 사실은 단순하게 전기차랑 수차에 관해서만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전기차 수자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 그리고 풍력 에너지 그 철강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포괄적인 인프라 회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하게 그 참여한 그 기업들을 떠나서 그 안에는 분명히 핵심적인 좋은 회사들이 많이 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알짜배기 회사들이요. 네네네. 따라서 그 부분 놓고 봤을 때는 달러랑 그리고 원자재 가격 떠나서 달러 인상과 또는 이 금리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도 유효하다는 의견 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달러랑 원자재 가격. 사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금리 인상의 신호가 아닌가요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도 생방송인 관계로 질문들 또 추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여기서 정리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